우리가 보는 것에 현실성을 부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된 관찰자는 자신의 관찰 행위를 통해 바로 그 우주 자체를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현실이나 삶, 그 자체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어떨까? 만약 우주가 우리와는 무관하게 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재와 관찰에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존 휠러는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다. 우주는 고정된 관찰자 독립적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관찰 그 자체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참여적 인류 원리라 불리는 이 이론은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쓴다. 현실은 우리 같은 관찰자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게 만든다. 오히려 우리는 의식과 우주가 뗄 수 없이 연결된 광대한 참여적 춤의 일부다. 그러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현실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참여적 인류 원리, 즉 펌는 단지 현실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현실도 존재할까? 라고 묻는다. 1981년 물리학자 존 휠러는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급진적 주장을 내놓았다. 우주는 고정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라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우주는 우리가 연기를 펼치는 무대가 아니다. 우리가 듣고 있을 때에만 연주되는 교향곡에 더 가깝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양자 영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와 같은 입자들은 관찰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이 입자들은 파동처럼 행동하며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들을 관찰하면 다시 입자 형태로 수축합니다. 휠러는 이것이 물리학의 별난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본질에 관한 아주 깊은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했죠. 관찰은 단순히 우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현실이 단순히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관찰자와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존재의 직무를 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그저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아니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관찰이 현실을 결정한다면 그럼 우리를 관찰하는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주와 연결된 존재일까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튜브에서는 완전히 탐구하기엔 너무 심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카리안이라는 현실의 본질에 관해 쓰인 강력한 헤르메스 학파의 텍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음, 에너지, 존재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휠러의 원리와 깊이 공명합니다. 답변 완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오늘부터 우주의 비밀을 밝혀보세요. 이제 휠러의 이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만약 우주가 관찰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심지어 시간 자체까지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반드시 선형적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들은 의식에 의해 실시간으로 짜여지는 실타래가 되어 현실이라는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님을 뜻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인식이 우주를 형성하는 데에 역할을 합니다. 윌러는 이것을 자기 흥분 회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고리로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면 그로 인해 우주가 존재하게 되고 그 존재는 곧 우리가 더 깊이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의식을 중심에 둔 이 참여의 순환은 끝이 없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참여형 우주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생태계가 상호 연결된 관계를 통해
번성하는 모습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 바깥으로 퍼져나가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윌러의 원리는 현실 자체가 연결, 즉 관찰자와 대상의 춤위에서 번성한다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한 질문도 남깁니다. 만약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참여적 측면이 중요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단 한 명의 관찰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까지 아우르는 수많은 관찰에 의해 구축됩니다. 모든 관찰자, 인간, 동물, 심지어 기계까지 이 우주적 교향곡에 기여하며 우주가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한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존재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휠러의 이론은 깊은 답을 제시한다. 당신의 존재는 단지 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당신 없이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수많은 존재가 없다면 현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장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뒷받침되는 휠러의 연구가 내리는 논리적 결론이다. 그렇다면 큰 그림은 어떨까? 만약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 관찰자를 필요로 한다면 생명이 진화하기 전에는 우주에 아무런 현실이 없었던 걸까? 만약 아니면 인류를 넘어선 더 위대한 의식, 항상 우주를 관찰하며 코스모스를 펼쳐왔던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일까? 휠러는 이 생각을 참여적 우주라고 불렀고 아직 우리가 거의 탐구하지 못한 미스터리들을 남겼다. 그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간이다. 휠러의 관점에서 과거는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 사후적으로 창조된다. 다시 말해 현재를 관찰하는 행위가 우리가 과거라고 여기는 것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니라 휠러의 지연, 선택 실험처럼 현재 입자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양자 실험으로도 뒷받침된다. 만약 이게 불가능하게 들린다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늘 우리의 인식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휠러는 우주가 참여적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현실을 시사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주가 우리에게 의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창조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의 여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관찰이 우주를 존재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훨씬 더 심오한, 즉 펼쳐지는 현실에 직접 참여하는 의식 그 자체 존재일까? 존 휠러의 참여적 인류 원리는 우리가 생명과 존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며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게 한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생명의 정의를 찾으려 해왔다. 종교, 철학, 과학 등은 모두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해왔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은 대사, 번식, 진화와 같은 과정들로 정의된다. 그러나 휠러의 연구는 이러한 정의들이 유용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랫동안 찾아온 질문이다. 인류는 종교, 철학, 과학을 통해 삶을 정의하려 시도해왔으며 이들은 모두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해왔다. 생물학적으로 삶은 대사, 번식, 진화와 같은 과정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나 휠러의 연구는 이런 정의가 유용할 수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만약 현실 그 자체가 관찰에 의존한다면 삶은 단순히 물리적 과정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참여에 대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다는 것은 전혀 우리의 신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존재에 대해 우리가 가져오는 의식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고대 영적 전통들은 오랫동안 인간과 우주 사이에 상호 연결된 춤처럼 삶을 묘사해왔다. 예를 들어 헤르메스 철학은 모든 것은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주 자체가 정신적 구성 그림을 시사한다. 비슷하게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이 인식에 의해 형성된 환상임을 강조한다. 필러의 참여적 인류원리 또한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지만 이를 물리학의 언어로 다루면서 신비주의와 과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만약 삶이 참여라면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필러는 의식이 우주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는 우주를 자가 흥분회로, 즉 관찰자가 관찰함으로써 현실이 창조되는 순환적 과정이라고 자주 묘사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는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안에 각각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대신 우리는 거대한 서로 연결된 의식의 거미줄 안에 있는 한 볼로서 현실 자체의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우주가 관찰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의식은 단순히 생물학적 과정의 진화적 부산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이기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에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개별성, 정체성, 자유의지 같은 개념에 대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참여적 우주의 일부라면 따로 떨어진 자아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통합된 의식이 무수한 형태로 자신을 경험하는 표현들일 뿐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인류만큼 오래된 것이지만 필러의 연구는 이들에게 새로운 긴박감을 부여합니다. 그는 이 질문들을 철학적 사유로만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로서 제기합니다. 이 생각을 더 확장해 봅시다. 만약 삶이 참여라면 죽음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적 우주에서는 하나의 관찰자가 끝난다고 해서 현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다른 관찰자들을 통해 계속되며 참여의 고리를 유지합니다. 이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변형, 즉 의식이 우주와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보는 여러 영적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필러의 생각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도 도전장을 냅니다. 만약 과거, 현재, 미래가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다면 삶은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직선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내리는 선택, 관찰하는 것들, 생각들은 단지 현재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파문을 일으키며 존재 전체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또는 기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 변화한다고 느낀 적은요? 이런 경험들은 현실의 참여적 본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삶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은 상호작용하고 관찰하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을까요? 필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쉬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전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의식과 창조의 춤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춤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 관점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동시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차갑고 무관심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우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지만 그와 구분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삶이 참여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필러의 이론에 따르면 무관심, 산만함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을 만드는 역할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참여적 우주에서는 모든 관찰 행위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식의 순간이 전체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단지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윤리적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우주의 공동 창조자이며 그 아름다움과 결함에 대해 책임이 있는 존재일까요? 필러의 생각은
우리가 단순히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가 특권이 아닌 책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그 답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생명을 생물학적 과정의 집합으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 살아있다. 하지만 생명이 참여, 창조, 그리고 자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해서 실천해야 하는 무언가다. 참여적 우주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행자. 이 깨달음은 우리를 다시 처음 질문으로 이끈다. 만약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빚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이 우주적 춤에서 참여자라는 역할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참여적 인류 원리가 순전한 추측처럼 들린다면 그 뿌리가 양자 물리학에 기이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존 휠러의 이론에 대한 증거는 추상적 수학이나 난해한 철학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로 시작해보자. 이중 슬릿 실험. 겉보기에 단순한 이 실험은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으면서도 우리의 상식을 거스른다. 전자가 두 개의 틈이 있는 장벽을 향해 발사되고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만든다. 하지만 관찰자가 있으면 전자는 갑자기 입자처럼 행동한다. 마치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휠러의 참여적 인류 원리의 기반이다. 단순히 관찰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 하지만 이중 슬릿 실험은 시작에 불과하다. 휠러는 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지연 선택 실험을 고안했는데 우리는 입자를 어떻게 관찰하는지가 그 상태를 과거로 거슬러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상해보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나중에 입자로 측정하기로 결정하면 그 전자의 과거 행동이 당신의 관찰에 맞게 변화한다. 휠러의 말대로 관찰된 현상이 아니면 현상이 아니다. 현실은 단순히 관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다시 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우주가 존재하려면 관찰자가 필요하다면 우주는 고정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우리의 인식에 의해 그 순간순간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물리학자들만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을 지배하는 원리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의식이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이 참여적인 현실의 증거를 본다고 해서 반드시 물리학 실험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깊숙이 짜여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누락된 세부 정보를 채워 일관된 그림을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을 떠올려 보세요. 또는 기억이라는 것이 고정된 순간의 스냅샷이 아니라 매번 떠올릴 때마다 다시 만들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참여의 원리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자연계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에서도 이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기체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숲은 단순히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나무, 균류, 동물, 심지어 공기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각 요소의 총합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관계망입니다. 휠러의 이론은 현실 자체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제안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서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상호 연결된 그물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 역시 이러한 참여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문화, 경제, 기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상호작용, 협력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세상 자체도 변하게 됩니다. 휠러의 원리는 양자 세계의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현실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휠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우주는 시공간을 아우르는 수많은 관찰에 의존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음이 연주자들에게 달려있지만 개별 악기가 침묵해도 전체 음악은 계속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참여적인 우주에서는 인간, 동물, 심지어 감각처럼 무생물적인 시스템조차도 우주 교량국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만약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면 인간의 지각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감각이 감지할 수 없는 우주의 측면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휠러의 이론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전체의 작은 일부일 뿐일 수 있다고 시사하죠. 이런 근거는 우리의 지각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색, 들을 수 없는 소리,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제 휠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에 점차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자 컴퓨팅에서 뇌 영상 기술까지 기술의 진보는 현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은 뇌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고 원시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양자 영역에서는 입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깊은 연결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가 정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참여적이며 살아있고 의식과 깊이 얽혀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러의 생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현실이 참여적이라는 개념에 저항하며 우리가 관찰하든 말든 존재하는 객관적 우주의 편안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휠러는 자신의 이론을 과학에 대한 거부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를 확장, 즉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관찰자를 밤정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만약 참여적 우주에 대한 증거가 도처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선재하는 세계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그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관찰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주를 형성한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둘째,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설고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휠러가 옳았다면 존재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 즉 의식과 우주 사이에서 계속되는 협력이다. 우리는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그것과 깊이 연결되어 공동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참여에 책임을 지도록 도전한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호기심, 연민,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분열, 무관심을 감화하고 있는가? 참여적 우주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단순한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들은 실질적인 윤리적 명령이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형성하고 있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넘어선 궁극의 관찰자, 우주적 의식이 존재해서 이 존재의 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휠러의 참여적 인류 원리는 해답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남기며 인간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신비를 남긴다. 만약 현실이 관찰에 달려있다면 참여적 인류 원리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그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모든 생각, 모든 인식, 모든 자각의 순간이 현실의 전개에 기여한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참여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며 그것이 우주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도록 초대하는 깊은 통찰이다. 존 휠러는 우주를 스스로를 자극하는 회로, 즉 관찰자와 관찰되는 현상이 서로를 유지하고 영향을 미치는 고리로 설명했다. 이 틀 안에서 우리는 미리 정해진 우주를 떠도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의 의식이 존재의 본질적 구조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참여적 힘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현실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거나 특정 결과를 상상할 때 뇌는 그 현실을 더욱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며 휠러의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즉, 우리가 관찰하고 의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현실의 구조 자체를 이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모든 위대한 인류의 성취, 도시를 건설하는 것부터 우주를 탐험하는 것까지는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가능성을 과감히 바라본 개인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집중과 의도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휠러의 연구는 이것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측면임을 시사한다. 우리의 참여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뻗어나가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적 현실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참여는 거대한 업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작은 순간에도 일어난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우리가 품는 모든 관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기여한다. 우리가 세상을 가능성과 연결의 렌즈로 바라볼 때 성장과 이해의 기회를 창조한다. 반면 두려움이나 무관심으로 삶에 접근할 때는 근열과 정체를 강화하게 된다. 참여적인 우주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찰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행동, 관계,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세계에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라. 현실이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라는 붓질에 반응하는 캔버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참여적 힘은 오랜 지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창조의 도구라고 가르쳐왔다. 예를 들어 헤르메스 철학에서는 마음이 만물의 근원이며 우주가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적 구조라고 강조한다. 명상이나 시각화 같은 수행 역시 수세기 동안 마음을 집중시키고 의도를 존재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한때 심리주의로 치부되었던 이런 실천법들은 이제 과학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뇌와 신체에 미치는 깊은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윌러의 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우리의 참여가 단지 개인의 현실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형성에도 기여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마치 우주적 거미줄 속에서 각 관찰자가 하나의 결절점이 되어 각 관찰이 존재에 서로 얽힌 구조 전체에 파문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 거미줄에서 우리의 인식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입자부터 가장 먼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과 깊이 얽힌 이 상호 연결성은 우리의 행동이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 우주의 조화와 일관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면 불협화음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흐름과 자신을 조화시켜 우주라는 무대에서 함께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참여의 힘에는 윤리적 함의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간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지는 셈입니다. 휠러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미치는 파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 진화의 문제이기도 하죠. 참여적 우주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우주적 춤의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전체와 조화를 이룬 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리듬을 방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휠러의 연구에 따르면 어쩌면 한계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경계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가 품는 신념, 두려움, 가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도전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개방하게 되며 이는 단지 우리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존재의 범위 자체를 확장시킵니다.
이러한 점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갖고 관찰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집단의 관찰과 의도에 의해 양육된 운동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민권 운동에서 과학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운동들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가진 참여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참여는 미래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휠러의 원리는 현실을 살아있는 과정, 즉 의식과 우주가 협력하는 장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모든 순간이 존재와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교류할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호기심, 창의성 또는 연결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참여는 우주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본질적으로 참여적 인류 원리는 단순히 물리학에 관한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의 촉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공동 창조자라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관찰하며 인식하면서 참여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세계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매 순간 관찰을 통해 그 운명을 형성하는 펼쳐지는 우주의 능동적인 참여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를 형성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더 깊은 지성 또는 우주적 의식이 이 참여적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현실을 형성하는 참여자라면 더 큰 그림을 조율하는 존재나 것은 무엇일까요? 존 휠러의 참여적 인류 원리는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동시에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질문들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참여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더 깊은 지성이나 우주적 의식이 존재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휠러 자신도 이 수수께끼를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참여적 고리로 묘사하면서 관찰자가 관찰함으로써 현실을 만들어내지만 이 고리가 뭔가 더 크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존재의 암시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관찰이 우주를 형성한다면 최초의 관찰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현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개별 의식을 넘어서는 보편적 관찰자 혹은 의식의 근원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영적 전통에서도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우주적 지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헤르메스 철학에서는 이를 전체라고 하며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무한한 마음으로 여깁니다. 비슷하게 동양의 가르침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궁극적 실제인 그라만이 무수한 형태의 의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휠러의 원리는 이와 같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드러남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현상을 낳는 거대한 의식, 하나의 근원적 자각이 있다면 이 거대한 체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보편적 의식의 파편으로서 개별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경험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우주적 정신과 협력하여 우주를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들일까? 이 질문들은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도전한다. 인식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감각은 현실을 걸러내어 바깥 세상의 극히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제한된 빛의 스펙트럼만을 보고 좁은 범위의 소리만을 들으며 세상을 우리의 마음이 가진 한계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한계 안에서 패턴과 연결, 그리고 더 깊은 질서를 암시하는 진실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들은 더 큰 지성, 즉 존재의 합주를 이끄는 힘의 단서일까? 현대 과학은 점차 이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양자역학은 기묘한 얽힘과 비국소적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사한다. 신경과학은 의식이 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 내외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함을 밝혀낸다. 우주론과 이론 물리학 등은 우주가 엄밀할 뿐만 아니라 거의 시적일 정도로 우아한 원리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시사한다. 이런 발견들은 기계적이라는 것 이상의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깊이 있는 자각을 가진 현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자각은
우리가 측정기기로 재거나 공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잠시 멈추어 서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따뜻함을 느낄 때,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우주의 광대함을 실감할 때 등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더 큰 지성에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전개 과정 속에서 깊이 얽혀있는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리듬과 신비에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현실의 참여적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만약 우주가 관측을 통해 형성되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자각은 유한과 무한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관통하는 우주적 지성의 통로로서 현실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 자신과 존재에 대한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참여적 과정의 본질적인 일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자라면 그 우주적 흐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빌러의 원리는 모든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각을 심화할 수 있는 실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은 판단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으로 현실과 더욱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각화와 의도 설정은 우리의 자각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여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패턴과 참여를 조율합니다. 탐구, 창의성, 교감과 같은 호기심의 행동은 참여의 폭을 확장시켜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의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참여적인 우주의 조율하고 우리의 존재를 그 리듬과 흐름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에 관여할 때 삶을 고립된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의식과 참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여가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동시에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형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삶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의식과 창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참여가 단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주 자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또한 책임감을 가져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참여 방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연민으로 삶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무관심에 따라 관찰합니까? 참여적인 우주 안에서 이러한 선택은 우리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집단적 현실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빌러의 원리는 우리에게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합니다. 존재의 조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관찰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자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에도 궁극적인 수수께끼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참여적이라면 누가 또는 무엇이 이 교향곡을 주관하고 있는 걸까요? 더 위대한 관찰자가 있을까?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우주적 의식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참여적 과정 자체가 궁극의 현실일까? 시작도 끝도 없는 반복의 고리처럼 빌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핵심일지도 모른다. 참여적 인리 원리는 우리에게 이 신비를 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비 속에 살며 서두르지 않고 질문들과 함께하라고 초대한다. 현실은 풀어야 할 정적인 퍼즐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살아있는 과정임을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탐구의 끝에 도달하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비롭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세계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광대한 우주적 춤의 참여자이며 관찰하는 현실을 형성하고 또 그 현실에 의해 형성된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우주의 전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존재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신비를 발견하게 될까? 더 깊이 탐구하고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화면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댓글에서 찾아보세요.
이 영상이 공감된다면 이해했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항상 답변의 마지막에